네, 4월도 어느덧 이제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은 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한데요. 미국에 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세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동향과 전망에 이어서 또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한 이슈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또 빨간불 피키다가 또 갑자기 또 파란불로 바꿨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정확하게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어저께 이제 반등하더니 오늘 똑같은 수준으로 약 1% 정도 그 반락을 했습니다. 이제 3대 지수 모두 그 0.9% 수준으로 반락을 해서 뭐 S&P 500, 뭐 다우, 그 나스닥까지 전부 다 이제 전통주, 기술주 모두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분석을 하기로는 이제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본이익세를 제한을 다음 달에 할 것이다. 뭐 그래서 이제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한테 이제 지금보다 2배 가까운 세금을 이제 부과할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위축된 부분이 있어서 하락을 했다 하는데 이거는 약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한 조건인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미국의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실제 시총은 뭐 그 규모가 이제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했던 그 지금 세수를 목표로 하는 건 1조 달러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의 규모니까 여기서 뭐 이것 때문에 이 1% 정도 하락하는 이 모습이 정확하게 설명되진 않는데 지금 뭐 특징을 좀 분석을 좀 해보면 강세장이긴 한데 뭐 악재에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 강세장, 과거에서 보였던 강세장들은 이런 이제 그 호재든 악재든 다 무시하고 뭐 좋은 것만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강세장은 그 나쁜 소식에 뭐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소식에 더 유난히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 빅스 지수는 뭐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뭐 높은 지수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 일별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세장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경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간 논자는 장미꽃에서 가시만 보고 네네. 낙간 논자는 장미꽃에서 꽃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네. 오늘 하락폭이 조정으로 보기에 조금 크고 네네. 그리고 또 지난 나흘 동안에 3일 떨어지지 않았냐 예. 하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거든요. 네네. 어떨까요? 너무 많이 오른 데 대한 단순한 경계심으로 봐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조정의 폭이 조금 더 깊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조정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조정이 좀 제대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여기서 어떤 그 종목별 그리고 산업별 구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제 5월 달 이후에 2, 4분기에서 확실한 반등이 좀 가는 시장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어설픈 조정은 이제 안 하는 이만 못하기 때문에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약간 비가 오기 전에 오늘 날씨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냥 개일지 비가 올지 약간 전망을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강세장은 맞습니다. 강세장은 맞는데 유동성과 실적이 좋은 어떤 실적 전망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모습 때문에 강세장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강세장이 유지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은 조정받는다 그러면 보통 한 10%, 네, 최대로 받으면 한 30%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네네. 미국 시장은 어떤가요? 조정받을 때 그 조정 폭이 어느 정도 보통 나타나나요? 네, 말씀하신 수치를 이제 이번 주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있게 되면 국내는 10에서 15% 사이 정도 조정이 있을 거고 미국은 이제 7에서 10% 정도 사이에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7에서 10%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조정이 있을지는 5월 달이 좀 돼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만약에 다음 주까지 갔는데 이제 호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금이라도 어떤 시장이 장애가 되는 그런 요인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실제로 뭐 단기 조정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5월 초에 들어서. 그러니까 호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다행인데 예. 아니고 조정을 안 받는다면 어느 순간에 가서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뭐가 하나 나오면 그때는 큰 이제 폭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달 초에 나올 물가지수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가지수는 당연히 높게 나올 것이고 예, 예. 그랬으면 그걸 빌미로 해서 좀 조정폭이 커질 수 있다. 예, 그것 때문에 뭐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그 1.8까지 1.8 근접까지 77, 네네. 예, 1.77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1.54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낮은 지금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뭐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초에 가갖고 뭐 그 물가 지수를 핑계로 2%를 만약에 넘거나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뭐 단기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깊은 조정을 가질 수도 있겠죠. 전년 동월 대비 이 3월 달에 그러니까 그 2.6%가 나왔으니까 네. 이번에는 3% 넘을 가능성이 꽤 크겠죠. 뭐 전년 동월 대비로 예, 본다면.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그 정도는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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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자본이득세율 해서 부자들의 혜택이란 비판을 좀 벗어나서 네네. 또 그 확보한 거 가지고 인프라에다 쓸 것이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던데 네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예, 그 지금 백악관에서 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다음 달에 뭐 자본이득세에 대한 그 뭐 계획 그 이제 제안을 할 것이다. 뭐 이 정도만 네.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보육이랑 가족 관계된 인프라에 좀 쓸 것이다. 이게 이 내용은 이제 서비스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요. 이건 이제 그 이제 시설 투자가 아니고 그냥 임금이나 이제 인적 인건비로 인프라, 예, 네. 인적 인프라에 지급할 것으로 좀 보이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다 그 이제 앞에서 처음에 이제 그 연초에 2조 달러를 풀었지 않습니까? 네. 부양책으로. 그리고 또 이자 달러 2조 2천억 달러 네. 이제 그 인프라 법안을 했는데 거기서 인프라에 100% 투자하는 게 아니고 뭐 상당 부분은 이제 인적 자원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유동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시장 유동성을 더 과잉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보이지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세 저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좀 보이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본다면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금융위기 이후에 이 인종 간 내지는 이 빈부격차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인적 인프라 투자라든지 부자 증세라든지 하는 게 이게 단순히 무슨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측면보다도 어떻게 본다면 이런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 아닌지 네네. 사실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때 난리 난 거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단순히 미국이 이게 그냥 넘어가지 못할 만큼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증세나 아니면 인적 인프라를 통해서 좀 빈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해법이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제 대립하고 있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으면 중국과 미국이 지금 이렇게 경쟁 구도에 잇따르면 네. 중국은 이제 강제를 뽑아서 강제를 줄 수가 있다면 네. 미국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세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 빈민층에 대한 지원 방법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 방법이 사실 그 이제 생활을 이제 그 어떤 향상시키고 그리고 생활 개선이 새로운 그 고용을 창출하는 데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세금을 걷는다 하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일단은 코로나 문제가 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까 글로벌 인사이드에서도 다뤘지만 인도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또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긴급 사태 선언 발령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또 이런 와중에 또 각 나라마다 백신 수급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수급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수급 문제는 여기서도 이제 강대국 논리가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 뭐 한 번 맞아도 뭐 50%, 두 번 맞으면 80%에서 90% 그 이제 백신 예방 효과가 효과. 예방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3번 맞는 걸로 네, 3번 맞는 걸로 이제 언론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매일 이제 그런 연구 자료가 나온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나라에 이제 백신을 주지 않는 걸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3천만 명이 맞았고 이걸 중복해서 8억 명까지 이제 접종을 시켜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까지 완전하게 그 이제 백신으로 면역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거고요. 뭐 지금 계획을 들어보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5월까지 그 성인에 대한 접종을 마치고 7월까지는 전 국민에 대한 그 면역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은 뭐 자기 우방에 대한 그 백신 공급도 그 뭐 이건 민간 분야의 일이라는 식으로 이제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러시아로 지금 백신을 맞으러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네. 있는 추세니까 이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측면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 지역적 그 경제 회복 속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좀 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건 좀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그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했던 백신을 보급받기로 했던 나라들의 그 경제 회복은 상당히 더딜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나라 같이 그 mRNA 그 RNA 방식을 사용했던 그런 그 백신을 처음에 계약했던 국가들은 뭐 예상했던 그 경제 성장률을 비트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을 좀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러운 부분이죠. 네. 사실 뭐 백신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긴 합니다만, 네. 뭐 예를 들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모사드까지 나서서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의 효과가 어떤지를 미리 네. 가늠을 하고 확보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네. 전 나라가 말하자면 총력을 기울여서 백신을 갖다가 네. 확보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다른 나라에 손 벌린다는 것도 좀 우습고요. 그리고 네네. 또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도 돈이 없어서 백신을 못 사는 나라는 도와줄 수 있지만 네. 돈이 있는데도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를 도와주는 거는 또 좀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도와준다면은 혹시나 모르니까 옆에 있는 나라, 멕시코라든지 네. 캐나다라든지 그렇죠. 인접 국가들. 인접 국가한테는 뭐 백신을 그럴 수 갖다가 줄 수가 있겠죠. 그 어떤 간염의 위험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확보에 뒤처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경제 회복이 더뎌지지 않겠느냐 예, 예. 하는 이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이 좋아지게 된다면 우리 수출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수출 기업은 좋아지고 네, 내수는 죽고 예,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빈부격차가 또 심해지는 예, 그렇죠. 그런 예. 효과가 있거든요. 예, 작년부터 시작된 그 K자 회복이 더 심화가 될 것으로 보이시죠. 그러면 내년까지 더 이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시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 자산시장은 좋은데 실물 경제는 안 좋은 그런 그렇죠. 모습을 가져가겠죠. 네. 그러니까 뭐 K자 같이 잘 되는 업종들은 엄청 잘 되고 네. 못 되는 업종은 계속 죽으라 하는 거고. 예, 그렇죠. 네. 네, 시간 관계상 저 종소세 간략하게만 좀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저 종소세가 5월 달이죠. 예, 5월 달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네. 현재까지는 어떻게 돼 있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네, 먼저.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많이 바뀌어 갖고 그 이제 올해부터는 1% 이상,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이상 10% 그러니까 10억 이상 가지신 분들은 이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이상 10억 이상 가지신 분들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단일 과세. 종목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 단일 아니면 종목입니다. 전체 갖고 있는 합산을 얘기하는 단일 종목에 단일 대한 종목.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 9억 원어치 뭐 네. 1% 미만으로 네. B라는 종목 8억 원어치 갖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 아닌 아니죠. 겁니다. 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면 막 매도 물량이 막 나오고 그렇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예. 그 폭을 줄이려고 예, 그렇게 하는 예. 네. 근데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가 단순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양도 차익은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250만 원까지 원화로 그 차익 거래가 25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비과세고 250만 원이 넘어가신 것부터 이제 그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 포함해서 22%를 과세를 하게 되는 그거를 거죠. 물리고 난 소득이 종합과세에 포함되지는 않습니까?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별도의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로 예, 끝나는 분류과세입니다. 겁니까? 예전에는 뭐 을종이라고 부르는 과세였는데 이제 분류과세로 그냥 그 해외 주식 투자 양도소득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그냥 본인 직접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셔갖고 차익이 발생을 하시면 거기서 250만 원 정도를 예. 제외를 공제를 하시고 나머지 그 750만 원 곱하기 22%를 하시면 양도소득세가 165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보통 소득 이제 국내 주식은 그 이하에서는 세금이 없으니까 또 높다 하시지만 1,000만 원 정도는 수익을 보셨으면 그런데 네. 아니 뭐 주식에다 세금 물릴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떨어질 때는 그럼 돈 보태줬냐? 네. 그래서 이제 통상 처리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연간 단위로 좀 넓혀줍니까? 예, 연간 단위로 만약에 뭐 애플에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고 테슬라에서 500만 원 테슬라가 아니고 다른 이항에서 500만 원 손실이 나셨으면 이항 500만 원 손실과
애플 그렇겠죠. 수익 1,000만 원을 통산해서 500만 원 수익으로 처리를 하고요. 500만 원에 대해서 250만 원을 공제한 250만 원에 대해서 22%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2019년에 손해보고 2020년에는 플러스가 났는데 그렇지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연간 단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그걸 이제 부분 정리하고 나머지 다음 해로 넘기셔서 정리를 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팔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죠? 예, 수익이 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특히는 이제 배당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배당 그 해외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뭐 5에서 6% 정도 되니까 뭐 배당 관계된 그 ETF나 배당 주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배당 그 이자 배당 소득세는 15.4%고 미국의 배당 소득세는 15%입니다. 네. 그래서 세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게 되시면 그냥 미국에서 원천 징수하고 본인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데 배당 소득세나 이자 소득세는 이제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초과에 대한 이자 배당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는 22% 세율로 단일과세 되지만 이 배당 소득세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그건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제 양도소득세는 이제 별도 계정으로 이제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보통 이 정도 소득이 있으시면 증권사에서 이제 연락이 오죠. 예, 연락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편물을 못 받으시거나 이메일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본인들 거래하시는 증권사에다 연락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증권사별로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직접 하지 않으셔도. 그러면 단일 증권사가 아니고 뭐 서너 개의 증권사를 거래하신다고 하더라도 한 개 증권사에다가 요청을 하시면 다른 증권사에서 발생한 수익도 같이 신고를 대행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좌우간 주식 투자해서 세금 낼 정도로 돈 많이 벌었으면 뭐 내도 좋죠 뭐. 네. 그렇죠. 네,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